자, 오늘 화학 평형을 해보도록 해요. 화학 평형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자, 보자. 14장.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1. 자, 이제 연력학을 아마 학교에서 슬쩍 했을 텐데요. 그 슬쩍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내용 진행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각할게. 요거. 자, 우선 이게 펀더먼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연력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펀더먼셜 이퀘이션이 이제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것에 이제 적용 대상이 순물질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물질인 것과 순물질이 아닌 것. 그럼 순물질이 아닌 걸 뭐라고 하죠?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사이에 이 연력학적인 적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순물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 펀더먼셜 이퀘이션이 뭔지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이 내부 에너지 뭐냐? 자, 이 내부 에너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이제 정의가 이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첫 번째 1. 이게 이제 뭐냐면 시스템이 받아들인 일과 열 출입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일과 열 출입. 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수식이 바로 요거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렇게 되거든요. Q 플러스 W.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그 Q라고 쓴 게 열이고 W라고 쓴 게 뭐 일이 되겠죠. Q고 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 Q하고 W, Q하고 W를 더한 게 그게 바로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 유명한 이게 연력학 제 1법칙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그 보시다시피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제 그 거시적 변화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변화가 미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수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뭐냐면 사람의 오감에 관찰될 정도의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뭐 크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에게 그 인간의 관찰에 걸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오감에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미시 변화에 대해서는 요 수식으로 이제 저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요거 이게 Q와 W는 경로함수. 그래서 이제 얘는 영어로 패스 펑션 이지만 저 E는 상태함수. 이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경로함수, 상태함수란 말은 배운 적 있죠? 규빈이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그래서 경로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경로를 따라 그 뭐냐면 어떤 과정을 따라 그 처음에서 나중에 상태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값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경로함수고요. 그 상태함수는 경로에 무관하게 처음하고 나중에 정해지면 그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함수값이 정해지는 함수를 상태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열하고 일은 경로함수고요. 1하고 표현된 거. 이때 이제 이 내부 에너지를 보통 이제 E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책마다 좀 달라요. 이제 혹은 책마다 이제 U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를 E라고 쓰는 데도 있고 U라고 쓰는 데도 있는데 나는 이제 E를 선호하긴 해요. 예. 근데 막 학교 선생님은 U라고 쓰시나? 뭐 상관없어야겠죠. 뭐 E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Q 뭐 U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뭐냐면 내부 에너지에 있는 저 Q하고 W 요 두 개의 의미가 이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 어떤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세 번째 3.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 녀석에 그 뭐냐면은 여기에서 짜잔. 자, 저기 보세요. 저수식. 자, 저수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 표현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엄밀한 의미의 정의는 아니고 그 물리학적으로 정한 그 외력하고 변이 사이의 관계로부터 일이 정의되는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외력과 그 변이 사이의 그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저기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수리적인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냥 됐고 저 그냥 외웁시다. 그죠? 저거 외웁시다.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건 연력학에서 마이너스 px dv 더하기 dw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그냥 외우고 시작하면 돼요. 그죠? 외우고 시작하면 돼요. 뭐 저 물리학에서부터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저기에서 이제 각각의 그 항들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때 첫 번째 요거.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PEX DV.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우선 이전에 여기에서 PEX. 자, 얘는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 외부 압력입니다. 영어로 쓰자면 external pressure가 되겠죠. 되겠죠?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일이 그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된다고 할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요거 이게 이제 뭐냐면 외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x 델타 x가 이게 이제 변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위의 외력을 곱해서 2를 정의하거든요. 원래 물리학에서. 그럼 이제 이 외력이 이제 화학에서는 편리한 표현으로 외부 압력으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2를 정의할 때 외력으로 정의가 되는 만큼 저기에 있는 내부 뭐냐면 그 압력으로 표현했을 때도 그 압력이 외부 압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외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xternal이어서 그거를 따서 여기다가 ex라고 아래 첨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저렇게 쓰면은 외부 압력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배운 사람 학생들 중에는 뭐 저거 팩스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팩스 아니에요. 그죠? 팩스 아니고 external pressure 하겠죠? 프레셔 이걸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PEX DV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유명한 이름 바로 얘가 팽창률입니다. 팽창률이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팽창률이고 원래 표현은 expansion work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팽창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피스톤 내 기체의 부피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출입.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팽창률을 저렇게 마이너스 px dv로 이제 뭐냐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일종의 내연기관 내연기관 이 바로 이제 팽창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응용이죠. 내연기관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게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게 내연기관이? 바로 자동차. 물론 요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도 있어서 그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아닌데요. 그 뭐냐면은 그냥 그 기름 넣고 부웅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연기관 안에 진짜로 그 기체가 팽창과 수축 이걸 반복할 수 있는 피스톤 장치가 그 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스톤 장치 안에 이제 이 내자가 무슨 말이에요? 네. 안쪽, 내부, 이너, 내부, 연은 뭐 연소. 그래서 안에서 연소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그 빈 공간에
기체가 들어가요. 이 기체가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하고 연료. 산소하고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거기서 걔네들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부피가 팍 변하는 이런 힘으로부터 자동차가 맹 달려가는데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그때 출입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pxtv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일에는 저렇게 첫 번째 팽창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WE라는 개념이 있어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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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비팽창일이라고 해요. 비팽창일. 팽창일이 있으면 비팽창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영어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팽창일이 익스펜전 웍이니까 얘는 non 익스펜전 웍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extra work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팽창일이 아니니까 non expansion work인데 팽창일이 아닌 또 다른 여분의 일이라는 뜻으로 extra work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붙은 게 e가 이렇게 첨자 e로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그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무관한 일출입 이런 걸 이제 비팽창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무관한 일출입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무관한 일출입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규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시스템의 부피 변화와 무관한 일출입. 규빈 생각나는 거 없어요? 건이야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보러. 일렉트릭 웍이 그 부피 변화하고 무관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들도 있는데 우리 화학하고 관계 있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렉트릭 웍이에요. 알겠죠? 자, 왜냐하면 정기적인 일? 그럼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장치 중에 일렉트릭 디바이스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몸 가까이 맨날 붙이고 살고 있는 달고 있는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거기 충전에 쓰는 거 아니야? 정기적인 걸로 막 구동되는 거 아니야? 그럼 큐비나 막 다 쓰다 보면은 막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틱톡도 보고 막 무슨 되겠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틱톡에 그 규빈이 그 노래 알아요? I made you look 하는 이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알죠? 저 알아요? 몰라요? 그 건이는 혹시 폴더폰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 건이는 틱톡 안 봐요? 건이 알고리즘은 좀 다른가 보다. 그죠, 규빈아? 그거 틱톡 조금만 보면은 요즘 엄청 뜨던데? 그 I made you look 그 노래 알죠? 그 막 사람들 막 화장하고 막 화장 챌린지 하고 막 그거. 그 조금만 보면 나오던데? 쟤는 이상한 것만 보나 보다. 나도 그냥 뚝뚝뚝 보다가 뭐 나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하여튼 그 노래 노래 좋던데. 노래 엄청 좋던데. 그래? 규빈이도 그 노래하고 춤 할 수 있어? 제가 직접요?
노래는 좀 할 수 있죠. 못해요? 가연이 물으니까 하던데요? 조금 하던데요? 그렇고 너네 그 노래 하고 춤도 같이 추면 그 막 가수가 춤추잖아요. 가면 내가 10,000원씩 준다 그랬거든요. 어. 아니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어쨌건 갑자기 그래서 휴대전화 가지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 그 휴대전화 충전된 전기 에너지가 다 쓰이죠. 그러면 휴대전화 전기 에너지 다 쓰이고 나면 휴대전화가 이렇게 부피가 불어요 이렇게? 뭐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해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이 왔다 갔다 할 땐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비평창질이라고 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안에는 피스톤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 자동차는 피스톤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확보해야 되는 일종의 공간이거든요. 일종의 공간이기 때문에 피스톤은 그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피스톤을 작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요. 피스톤은 무조건 일정 이상의 크기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기체가 들어가서 부피가 뭐 이렇게 압축됐다가 평정됐다가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진은 부피감이 있어야 돼요. 부피감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 일출입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전기적인 일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 모터는 그 부피감이 필요가 없어요. 부피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모터는 그 안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는 만큼 뭐냐면은 그 차량 부품의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뭐가 넓어져요? 전기 자동차는 그 실내 공간하고 적재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 휘발유 자동차는 엔진 자체가 크니까 적재 공간이나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효과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비평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나중 전기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무시할게요. 그래서 일에는 비평창일도 있는데 이 화학평형 얘기를 할 때는 잠깐 비평창일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평창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비평창일은 전기화학에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그 산화원음 반응과 관련된 전기화학 할 때 다룰 거고요. 그게 아닌 보통의 그냥 일반적 반응, 물리변화 이런 데서는 전기화학을 잠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1표현에 있는 이 부분, 얘를 살짝 무시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네, 준다. 줄게요. 자, 그 다음은 2, 3, 4 열 Q 열편. 자, 열은 어떻게 되냐면 열을 흡수하면 그 대상의 한장 무질소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정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을 이렇게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 녀석의 무질소도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뭐냐면 열을 아예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질소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녀석에 자, 이호수식. 자,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걸 저렇게 DS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T, 요거 이제 뭐냐면은 T,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온도고요. 온도. 자, 그 다음에 이 DQ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시적인 열량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은 REV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REV.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가역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럼 저 수식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뭐냐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그 엔트로피 정의에서부터 이제 저런 수식이 표현이 되는데 됐고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DS 시스템은 항상 T분의 DQ 레버시블.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꼭 기억합니다. 요거 기억합시다. 자, 반면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리고 반면에 델타 S 서라운딩 보이세요? 델타 S 서라운딩. 자, 이건 뭐냐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냥 D분의 DQ 서라운딩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T분의 Q 서라운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일정 온도 조건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가역, 비가역과 혹은 비가역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가역하고 비가역 조건하고 무관하게 항상 T분의 Q로 표현이 됩니다. 기억이 나겠죠? 근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온도에서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 알겠죠?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정의됩니다. 저걸 명심해야 되겠죠? 명심해야 돼. 왜 그러냐는 됐고 외웁시다. 저 두 개 수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난데없이 가역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가역 과정. 영어 표현으로는 reversible process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역 과정이 뭐냐? 자,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약간의 변화로도 어떤 약간의 외부 조건 변화로도 시스템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과정. 이걸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역 과정은 바로 이거예요. 그 변화 과정의 걸린 시간이 무한대인 가상적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가역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의미라고 하자면 예를 들면 그래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옮기는데 얘를 옮길 때 얘를 이렇게 천천히 하겠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변하는 게 가역이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겁니다. 그 변화가 이 뭐냐면은 그 가속도가 없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가역이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봐요. 자 여기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변화시키는데 자 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 이거를 그 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봐봐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뭐냐면은 그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잘 봐. 여기에 있다 그래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갈 거면, 자 가역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가속도가 있다고 해서 가속도가 없다 그랬어. 가속도가 없다 그랬지. 가속도가 없어야 그 뭐냐면은 그 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옮길 거야. 건이 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옮길 거야. 이거 옮기는데
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가역이라고? 가속도가 없게 변화시켜야 가역이라고 했지. 근데 딜레마인 구간이 생겨. 어디에? 바로 처음하고 나중이 딜레마지. 왜냐하면 처음에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이게 뭐냐면 등속력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쭉쭉 움직이는 이 순간 뭐가 생겨요? 가속도 생기지. 그리고 이게 등속으로 움직이다가도 탁 쓰는 순간 가속도가 생기지. 그러면 움직이는 순간, 멈추는 순간까지도 다 가속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봐봐. 이거는 등속도가 맞잖아? 등속도가 맞는데 이건 등속도 아니잖아. 이것도 등속도 아니잖아. 처음에 출발하는 것도 등속도가 아니고 쓰는 것도 등속도가 아니야. 근데 전 모든 구간을 등속도로 해주고 싶어.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무한대로 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니까 섰다가 움직이는 이 속력이 너무 작은 거지. 그리고 움직이다가 쓰는 속력 변화도 너무 적은 거지. 그러면 처음과 끝도 그 근사적으로 가속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걸린 시간이 무한대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가상적인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건 가상적인 과정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그 변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가역 과정에서 이제 꼭 지켜져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바로 봐.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겁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PEX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압력이라고 했죠. 그냥 P는 뭘까요? 그냥 P. 그냥 P는 뭐냐면요. 바로 시스템의 내부 압력을 뜻합니다.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하고 0이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하고 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부 압력, 외부 압력 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알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사라진다. 알짜 힘이 없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변화 과정에서 가속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6. 비가역 과정. 자, 비가역 과정은 영어로 irreversible process라고 해요. 그럼 비가역 과정은 irreversible process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이게 not 가역이에요. 가역이 아닌 걸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B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변화 과정에 가속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 과정에 과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유한 한 시간 동안의 변화일 수 있는 거죠. 아까 가역 과정은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무한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가역 과정은 무한이 아니면 되니까 유한한 어떤 한 몇 초 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걸 이제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지 않은 거죠. 알겠죠? 기분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역 비가역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 자, 저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 표현,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에너지 아까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냐면 DE는 DQ 플러스 DW 이렇게 된다고 했죠. 큐비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는 DQ DQ 저 보이시죠? DQ 네. DQ는 조금 이따가 쓰고 쏘리 쓰고. 자, 여기에는 이제 DW. 자, DW를 아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요, DQ 마이너스 PX DV DWE 아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맞아? 그래서 아까 PX DV 얘를 뭐라고 했었죠? 앞에 붙은 애를 이걸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팽창일. 뒤에 있는 건 비팽창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팽창일, 비팽창일. 근데 여기에는 비팽창일을 잠시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잠깐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무시. 그럼 이제 몇 가지 항 얘하고 얘로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를 겁니다. 어떤 단서를 거냐면 가역 과정이라고 단서를 걸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열량 변화가 가역 과정에서의 열량 변화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 되겠죠. 맞아요? 규빈아 맞아요? 가역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역 과정에서의 열량 변화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가역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만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맞아? 이거 어디 있어요? 이 표현?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어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온도를 곱한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표현했다? TDS 빼기 PDV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TDS 빼기 PDV가 나오게 된 근거는 가역 과정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표현은 비가역 과정에서도 성립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 가정을 했죠? 반드시 가역 과정이라고 조건을 들고 유도된 수식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수식은 비가역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자, 가역하고 비가역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게 되려면 걸린 시간이 무한대가 되는 가상적 가역 과정에서 이 수식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놀라운 건 변화 과정에 가속도가 생기는 과정에서도요, 이 수식이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큐비나 왜일까요? 자, 가역하고 비가역은 확실히 같은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른데 보시다시피 가역이라는 조건에서 이 수식이 유도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역에서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 수식은 비가역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돼요. 신기하죠? 큐비나 신기해 안 신기해? 저 뭐야? 건이야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지? 근데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큐비나? 좀 큐비는 울 것 같아. 어? 왜일까요? 건이 왜 그럴까요? 몰라? 왜냐하면 E는 상태 함수라서 그래요. 상태 함수의 뜻이 뭐예요? 처음하고 끝으로만 결정되는 함수가 상태 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상태 함수는 무엇이 그 값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역으로 변했건 비가역으로 변했건 처음하고 나중에 같기만 하면 그게 가역이라고 가정을 해도 비가역이라고 가정을 해도 최종 그 변화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상태 함수의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DE는 TDS 빼기 PDV는 결국 과정에 그 관여해서 적용되는 수식이에요. 결국 과정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수식이에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수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수식의 이름을 뭐?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펀더먼셜이 무슨 뜻이에요? 펀더먼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이란 뜻이죠. 여기에 있는 DE가 TDS 빼기 PDV. 이게 가역이냐 비가역이냐에 무관하게 항상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수식이라서 이름을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나온 이 결과 DE는 TDS 빼기 PDV.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제? 큐비나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제?
외워. 외워야 한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그러면 알겠죠? 좋았어. 그래서 요 내부 에너지 저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갈까요? 안 먹어요? 응. 뭐라고? 먹을 게 없다고요? 큐비다 커피 먹으러 갈래요? 얘는 안 간다는데요? 가자고 해봐 빨리. 얘는 안 간대요. 가자고 해봐요 빨리. 이상 사람이네? 자, 난 어떻게, 난 이제